자산 거품의 실물 경제 회복 멀어. 더 고통스러운 인플레. 극적인 변화의 순간에 서 있다.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의 대전환. 그 급변의 세계 경제는 발작 중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례없는 유동성을 양산했다. 돈은 부동산과 주식, 가상자산과 같은 자산시장으로 밀려들었다. 거품은 빠르고 크게 일었다. 자산 가격은 급등했다. 유동성이 만든 자산 거품의 실물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가 직면하는 인플레이션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다. 유동성의 역습이다. 돈값의 추락. 광기의 시대. 빅쇼트는 돈에 관한 인간의 착각과 거짓, 탐욕을 그린 영화다. 배경이 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경제는 충격에 빠졌다. 영화 속 헤지펀드 대표 스티브 카렐은 이런 말을 한다. 결국엔 일반 국민이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실제 미국에서 800만 명이 실직하고 600만 명이 집을 잃었다. 그해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 민간, 기업의 돈을 전방위로 뿌리는 인위적 인플레이션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3대 경제권이 양적 완화를 주도했다. 제로 마이너스 금리의 유동성이 경제를 밀어올렸다. 2017년 가을 연준은 약간의 통화 긴축으로 출구를 찾는 중 팬데믹이 터졌다. 2020년 3월 팬데믹부터 지난해까지 폭발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했다. 연준은 국채 5조 7천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2조 7천억 달러어치를 사들였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0년 한 해 전 세계 양적 완화 규모가 6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6조 달러는 2009에서 2018년 10년간 전 세계 양적 완화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팬데믹 속에 우리도 돈이 넘쳐났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10차례 추경을 했다. 2차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24조 원도 뿌렸다. 2차 지원금은 고작 1년 전 일이다.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올해 1069조 원에 이른다. 5년간 400조 원 넘게 불어났다. 유동성은 인프라와 산업, 고용 등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다. 증시와 부동산, 가상자산이 빨아들였다. 시장은 과열됐다. 영끌비투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광기의 시대였다.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허약했다. 팬데믹 2년 전국 부동산 가격은 40% 이상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2000% 올랐다. 이렇게 가계부채는 연간 10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올 6월 말 기준 1869조 원, 사상 최대다. 빈부의 양끝은 더 벌어졌다. 계층 세대 간 부의 불균형, 양극화가 더 커지는 K회복이다. 유동성의 역습. 무너지는 약한 고리. 양적 긴축은 고통이 따른다. 고통은 빨아들이는 돈의 양과 속도에 비례한다. 연준은 이달부터 매달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등 950억 달러의 보유자산을 걷어들인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는 금융시장이 유동성 구멍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연준 자산은 2021년 12월 말 기준 8조 7,190억 달러. 막대한 유동성이 자본시장에 흘러들었다는 의미다. 유동성의 역습이다. 약한 고리부터 당한다. 달러가 부족한 신흥국들이 희생양이다. 에너지, 식량 등의 필수재 수입 물가는 치솟고 외채가 불어나니 달러가 부족해진다. 자국 화폐 가치 방어를 위해 금리는 계속 올려야 한다. 자산 가치와 성장률은 더 하락한다. 악순환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신흥국들의 상반기 외환 보유액이 3,790억 달러나 줄었다고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외환 감소폭이다. 스리랑카, 잠비아는 국가부도 상태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는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 터키 리라화는 올 들어 40% 이상 폭락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강달러가 계속되면 국가부도 상황에 직면하는 나라들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세계은행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국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가, 금리, 환율의 악순환. 물가와 금리는 저울의 두 추와 같다. 팬데믹과 원유, 가스, 곡물 등 자원 부국이 전쟁이 저울의 균형을 깨뜨렸다. 유동성이 순기능을 다했다는 의미다.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뛰면서 사실상 모든 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렸다. 유럽에선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 대비 300% 이상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생산국인 밀 가격도 40% 이상 급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인플레이션 피크. 미국의 물가는 6월 9.1%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7월 8.5%, 9월 8.3%로 하락세이지만 피크아웃 기대치에 못 미쳤다.
CPI보다 중요하게 보낸 근원 CPI는 6.3%로 전월보다 되레 올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가계, 기업의 고통이 있더라도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이사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수개월간에 최소 10%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도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내년 초 1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우리도 같은 패턴이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7월 6.3%로 1998년 11월 이후 최고치였다. 8월 5.7%로 떨어졌으나 가중치 높은 석유 제품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이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7월 3.9%에서 8월 4.0%로 더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월께 물가 정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가 등 대외 변수와 직결돼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2. 제로금리 종식.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은 두 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5개월 새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에서 2.25에서 2.50%로 인상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8월 이후 1년 새 기준금리를 0.50%에서 2.50%로 2.00%포인트 올렸다. 이것도 잠시 한미 금리 동조는 21일 깨진다. 이날 연준은 한꺼번에 1%포인트를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 인플레이션 고삐를 더 잴 것이 확실시된다. 높은 금리로 흐르는 돈의 특성상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연준이 연말에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유럽중앙은행도 이달 초 사상 최초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 7년간의 제로금리를 끝냈다. 연말 3% 금리를 시사한 한은도 고민이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은 연준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준의 스텝에 맞춰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물 경제가 허약할 때 금리 인상은 고통이 더 크다. 3. 달러 패권. 전쟁과 에너지 위기, 팬데믹에서 달러 수요는 폭발적이다. 지금의 강달러는 구조적 현상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콧대 높던 유로화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유로가 0.75에서 0.95달러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영국 파운드화도 16일 1.13달러대로 하락, 37년 만에 최저치다. 원화도 추락 중이다. 15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거래 1연속 장중 1399원까지 치솟았다. 2009년 3월 31일 이후 최고다. 심리적 마지노선 달러당 1,400원은 시간 문제다. 무역 적자 폭이 커지면 1,5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은 복합적이다. 미국 초긴축과 자국 내재화 전략 라우크라 전쟁의 천연가스, 밀 등의 수입 물가, 급등 한국의 최대 달러 수급원이던 반도체 수출 둔화 대중국 교역 부진 무역 적자 지속, 상품 수지 적자 전환 등 달러 수급 불안 등이 한 고리로 얽혀 있다. 고령화, 연금 고갈, 한국의 시한 폭탄. 우리 경제는 지난 2,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7%에 그쳤다. 경상수지 흑자는 10억 9천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상품 수지는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은 8월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외환 건전성이 약화되고 실물 경제가 침체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다.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된다. 금리가 1.75%포인트 인상되면 중소기업 이자 부담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한계 기업의 잠재적 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말 한계 기업은 4,478개서로 2016년보다 106% 급증했다는 게 근거다. 겹겹이 밀려드는 긴축의 위기가 한국 경제,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헤집는다. 부유 양극화는 깊고 단단해진다.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진다. 1,870조 원 가계빚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빠른 초고령화 진입이 연금 고갈을 앞당긴다. 경제위기 때 국가의 역량이 확인된다. 우리 경제의 펀드멘털을 더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의 조언이 관통한다. 우선 기업 투자, 수출 등 경제 역동성을 억누르는 규제 철폐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잠재적 우량 기업의 부실이 없도록 투자를 촉진하는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 정책은 명확해야 한다. 외환 당국의 직간접 개입으론 역부족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약속한 대로 양국 간 긴밀한 통화협력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